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에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또 한 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낙폭도 컸었는데요. 호재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입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 1.44% 밀린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 짓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 넘게, S&P 500 지수도 1.4% 가까운 낙폭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는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와 비슷한 흐름으로 26만 7천 건 기록이 됐는데요. 물론 사전에 전망했던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지만 전주와 동일한 수준 이어가면서 여전히 30만 건을 밑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고용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은 여는 인사들의 발언이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윌리엄 더들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는 인사 가운데 제프리 레커 총재와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우려감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이 같은 발언에 영향을 받으면서 저점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었고요. 또 반면에 호재성 재료로 본다면 찰스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 금리 인상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는 인사의 발언이 다소 엇갈리게 되면서 명확한 시그널을 찾지는 못했고요. 달러 역시 장 후반 들어서는 다시금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날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다고 본다면 바로 원자재 가격의 약세입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면서 41달러 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에너지 섹터에 대한 실적 우려 다시 한번 가중됐습니다. 아울러서 금값과 구리 가격 계속해서 연중 최저치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약세에 영향받으면서 지수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고요. 다우존스 지수 1.44% 내린 17,448포인트 선 종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S&P 500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도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소매 관련 종목들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었는데 이날은 다시금 시장의 관심이 원자재 관련 섹터로 돌아섰습니다. 대형주 전 섹터가 내린 가운데 에너지 섹터, 자본재 섹터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고요. 1.40% 내리면서 2,045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연간 수익률로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 꾸준히 또 밀리면서 2%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서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도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 전통 기술주와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되밀리게 되면서 역시 나스닥 지수도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22% 밀렸고요. 5,005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날 3대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요. 특히 이날에는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연준 중에서 중도파로 꼽히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2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d Dudley says need for higher rates soon quiet possibl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연설을 가진 더들리 총재는 연준이 곧 통화 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12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인데요. 이와 함께 이 더들리 총재는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 고용 시장을 추가로 개선시킬 것이라는 나의 믿음을 뒷받침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더들리 총재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몇 주 전 글로벌 경제와 미국 경제에 가득했던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은 더들리 총재만이 아니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 역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연준이 곧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 총재는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인상폭은 완만해야 하고 내년 말까지 상승폭이 1%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자넷 옐런 연준 의장도 연준이 주최하는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다만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날 고용 관련 지표가 우수하게 나온 건 역시 연내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년 내 최저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Jobless claims remain near 15-year low.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전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7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15년 내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30만 건을 하회하는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 이동평균 건수 역시 5천 건 늘어난 26만 7,750건을 기록했는데요. 증가하기는 했지만 최근 몇 년 내 최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마켓워치는 이러한 숫자들이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고 평가했는데요.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고용시장은 10월부터 다시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실업률 역시 7년 반 만에 최저치인 5%까지 내려간 상태인데요. 이렇게 고용지표가 우수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그만큼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기죠.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절반 이상, 거의 전 종목이죠. 28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짓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원자재 관련 섹터인 캐터필러가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유가 섹터죠. 엑소모빌, 쉐브론 텍사코 역시나 크게 밀렸습니다. 이날 금융주와 통신주 함께 밀린 가운데서 이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까지 일제히 내렸고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와 시스코 시스템즈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종목별 움직임 다시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날 하락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담됐던 종목은 무엇보다도 캐터필러인데요.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다가 낙폭도 컸기 때문에 이날 지수에 미친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캐터필러는 4% 넘게 밀렸고요.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모두 2%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도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고요. 어제 소매 판매 종목들 좋지 못했는데 다우존스 내에 있는 소매 판매 종목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 더 밀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도 1%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전 섹터 모두 하락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바로 상품 관련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이날 2.5%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자본재 섹터 역시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1.7%, 금융주가 그 뒤를 이어서 1.5%의 하락을 보였고요. 산업재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캐터필러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날 장에서 장중 저점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었죠. 원자재 가격의 약세와 더불어서 최근에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구조조정 소식을 다시 한번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인력을 1,100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고요. 11개의 시설을 또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스트리트 레이틱스에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크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시장 투자 심리도 좋지가 못했고요. 4.5% 내린 6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백화점 업체 종목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날 발표했었던 백화점 체인인 콜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콜스의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웃돈 결과를 나타내게 됐고요. 매출도 호조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상당히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콜스의 주가가 거의 연간 수익률로 3%, 30%가량 밀린 구간대였었는데요.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급반등했고요. 6% 오르면서 4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 외신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연말 시즌을 앞두고 유통 관련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날에는 미국의 다른 백화점 업체인 콜스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우려감을 더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Kohl's stock rises after profit and sales bea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콜스는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EPS가 75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69센트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4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역시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콜스의 동일 점포 매출 역시 우수했는데요. 1%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1.8% 감소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특히 그동안 콜스는 이 다른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 밀려서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가을부터는 턴어라운드 계획을 공개하고 성장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꾀해왔는데요. 마켓워치는 이러한 전략들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런 전략과 함께 9월 미국의 학기가 시작되면서 관련 용품들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실적은 전날 미국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가 쇼크 수준의 실적을 공개한 이후 나온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콜스의 주가는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국의 해양 테마 놀이공원인 시월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날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1%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더 스트리트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eaWorld Entertainment stock downgraded at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들은 시월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낮춰 잡았는데요. 기존에 제시했던 22달러에서 19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전략가들은 이 시월드 엔터테인먼트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시월드는 해양 테마 놀이공원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CNN이 시월드의 인기 동물인 범고래가 정신적 또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다큐멘터리를 발표하면서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자 시월드는 범고래 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월드의 주가는 1.05%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고요. 그 전에 이제 주요 종목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는 또 어떻게,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이날 장에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상승에 따라서 이날 바로 하루 만에 반락하는 양상이었는데요. 드라기 총재의 양적 완화 재검토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원자재 시장 부담이 반영됐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1.88% 밀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 모두 1.5%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추가적으로 또 밀렸습니다. 2.8% 배럴당 밀리면서 41달러 75센트까지 내려앉았고요. 지난 8월 이후 다시 한번 최저치 썼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우려감 상존하면서 또 한 번 약세 이어갔고요. 1,081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3달러 61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IT 종목 부진에 따라서 하락했고요. 1% 넘는 비교적 큰 낙폭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금리 인상 우려감 가중되면서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1% 올랐고요. BDI 발틱 운임지수 추가적으로 또 밀리면서 580선을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가중됐는데요. 달러 매수세에 지속이 되면서 1158원 20전으로 올라섰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약세 뛰면서 98.45 레벨대까지 내려앉았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가 비슷합니다. 소폭 내린 2.3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 1부에서의 내용들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